새 차를 싸게 사는 법 제1장 원하는 옵션을 포기해라.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딜러십 같은 경우는 차 판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100% 영업을 다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꾸준한 리뷰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직면이 되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최대한 리뷰를 할 수 있는 차를 섭외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전만큼은 그렇게 자주 올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고민 중에 최대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서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제가 제목을 원하는 옵션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일단 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이 북미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만든 영상은 미국, 캐나다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수입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좋고요. 자, 일단 차를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옵션을 다 빌드업해서 그 부분을 영업소를 통해서 주문을 넣게 되고, 그래서 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배달이 오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의 주문을 통하지 않고 미리 모든 딜러십은 차를 기본적으로 사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주문을 직접 넣는 것보다는 미리 딜러십에서 사다 놓은 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딜하기도 편하고 디스카운트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딜러십에서 미리 다 구매를 해놓고 이렇게 야적장에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차는 딜러십에서 반드시 팔아 없애야 될 차들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다 하나하나씩 선정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선택된 옵션이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그건 오로지 그 주문을 넣은 사람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오더를 하는 차가 오는 중에 주문을 캔슬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그 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차는 결국은 딜러십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나중에 다시 다른 손님을 찾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 딜러십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될 경우는 차값을 거의 디스카운트를 해주질 않고 차의 여러 가지 옵션 사항에 붙는 그 비용들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차를 계약할 때 계약금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딜러십마다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딜러십에서 사다 놓은 차를 구매하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 딜러십에서 반드시 팔아야 될 차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딜러십에서 판단하에 이 정도의 옵션을 넣으면 좋겠다 하고 미리 주문해 놓은 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옵션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옵션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옵션의 기준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한국에는 출고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 저도 한국에서 차를 살 때는 어느 시점 이후에는 무조건 본인 출고를 통해서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본출이라고 하는데 직접 차를 구매한 사람이 출고소까지 가서 공장에서 바로 차를 받아 갖고 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냐면, 어느 날 제가 아는 지인이 구매한 차를 출고를 받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출고소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출고소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탁송 기사님들이 거기 와 계세요. 상당히 많은 분,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하루 출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탁송 기사님들이 거기 계시는데, 그 기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그 어떤 말이냐면, 야, 내가 어제 저 차를 가지고 서울 찍고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계속 200 밟고 가도 차 끄떡없어. 그랜저 다이너스티 V6 다 못 쫓아와. 저 진짜 잘 나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탁송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구매한 새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밟는 분들의 선택되어진다면 제가 길들이기도 전에 이미 차는 거의 새 차가 아닌 상태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눈으로 보지 않았고 차를 실제 받으면 반가운 마음에 또 이 차가 정말 그렇게 밟고 왔는지 아닌지는 크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탁송기사님들을 통해서 출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탁송기사님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보통 그런 탁송기사님들이 없죠. 보통은 차를 주문해서 오더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까지 차를 배달해 주는 것보다는 주로 내가 주문한 딜러십에 가서
차를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이 계속 몰고 오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 여담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있는 차 중에 내가 옵션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딜러십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오늘은 얘를 어떤 걸 들 거냐면 BMW X5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군데 딜러십을 띄워놨어요, 화면에. 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딜러십은 X5 새 차가 10세대가 있어요. 물론 10세대 안에서는 또 옵션이 어느 정도 구별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딜러십은 17대의 X5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딜러십은 여기 보시면 X5 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는 데를 발견을 했지만 X5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 딜을 해야 딜이 잘 될까요? 네, 당연히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곳에 가야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대, 두 대 갖고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깎아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아니야,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팔 수 있어, 너한테 깎아주기 싫어, 물론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협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스탁을 많이 갖고 있는 딜러십은 방문을 했을 때 충분히 협상 가능한 여지가 많고, 좀 더 협상하는 스킬만 있다면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조사를 해보고 움직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귀찮다,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냐 하면 제가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오토트레이더라는 사이트인데, 지금 오토트레이더.ca는 제가 있는 캐나다고, 오토트레이더.com 들어가면 미국 사이트가 들어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트레이더라는 사이트가 차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정형화가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딜러가 보고 많은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BMW 딜러십에서 X5를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에 팔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MW 치고 X5 클릭, 그리고 새 차에만 표시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좀 더 자세히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까지의 차를 검색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 100km를 선정하게 돼요. 이 100km는 지도상의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한 200km까지도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플라이하고, 컨디션은 좀 전에 봤듯이 새 차에만 체크를 하고요. 딜러냐 프라이빗이냐, 이거는 프라이빗은 개인 판매를 말한 것인데요. 어차피 새 차는 개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차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주변에 있는 X5를 갖고 있는 딜러십의 광고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옵션이 얼마가 형성되어 있고 이 정도의 차가 있구나라는 기본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만 파악을 하고 X5가 이 딜러십에는 이 정도가 있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에 담아놓고 반드시 주변에 있는 딜러십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딜러십이 차를 사다 놓은 거를 인스탁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 인스탁 차량의 개수를 파악하신 다음에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곳에 딜러십을 방문해서 협상을 하시라라는 게 오늘의 제 주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꼭 처음에 생각하시고 어느 차를 사기를 원하신다고 결정을 하셨을 때 이 방법을 첫 번째 단계로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어떤 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딜러십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딜러십 가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또 좀 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 건데요. 말씀드린 영상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에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로 답변 드리기 좀 버거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빠진 듯한 느낌도 들고 약간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모자란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영상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고요.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가장 바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널 만든 지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계속 성원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구독, 좋아요 뭐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가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또 바로 제 2장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